안녕하십니까. 팩트체크를 통한 북발 알기 왈가알부의 유영호입니다. 예,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탈북자들이 이제 이 남쪽에 왔을 때,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두 번째로 거치는 곳, 통상. 첫 번째는 지난번에 했을 때 첫 번째는 국정원을 거치는 거고, 그리고 국정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간단히 얘기를 했고, 오늘은 두 번째가는 하나원. 탈북자들이 거치는 하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고 거기서의 생활은 어떤지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예. 하나원은 일단 뭐 홍강철 씨 같은 경우는 하나원을 못 가봤지만은 좀 독특한 경우에 어떻게 왜 못 간지 좀 얘기 듣기로 하고, 뭐 주변에 그래도 뭐 부인이나 뭐 어머니나 다 가보셨으니까 그거 전에 들은 얘기라도 듣고, 그 김연희 씨 같은 경우는 직접 하나원에 지나온 거죠, 거기를. 예. 먼저 그럼 김연희 씨가 먼저 얘기를 하셔야겠네요. 예, 하나원에 대해서 어떻게 교육을 받고 그 내용이 어떤지 뭐. 하나원도 대체로 한 석 달이라고 통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한 2달 반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한 3 그렇게 돼 있는데 저는 한 달 반, 한 달 정도는 하나원 생활을 했을까? 그리고 전문 병원 생활을 했어요. 아, 연희 씨만 네, 특별한 네. 경우로 저는 이렇게 하나원 국정원에서 쓰러졌었고 하나원에 넘어가면서 몸이 안 좋아서. 네, 하나원 넘어가면서 또 한 달 정도나 겨우 있다가 병원에 또 한 2번인가 3번인가 실려가가지고 병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원 사람들 뭐 벼로도 별로 없었고 생활 많이 안 했는데 그 하나원 생활이 어떠냐 하기 전에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하나원이 3개월이거든요. 왜 꼭 필요할까? 국정원 기간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국가 안보 때문에 자손적이냐, 국적 사람이냐, 뭐냐 이런 뭐 조사가 필요하겠죠. 하나원이 왜 꼭 탈북자들한테 석 달 기간이 왜 필요할까 하는 데 대해서 지금 계속 생각이 돼요. 저는 그때는 몰랐는데 그 3개월인 다른 사람들도 그렇고 하나원을 나오면서 하나원에서 배웠던 거 쓸모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탈북자들이. 남한에서 생활하기 위해 도움이 되라고. 그쵸. 그쵸. 명분이 그러니까 그 돈 자체가 우리가 하루하루가 여기서 옆에 가서 친구 만나서 밥 한 번 사 먹으려도 한 걸음 한 걸음 돈이잖아요. 근데 그 많은 탈북자들을 하나원에서 석 달 동안을 침식 보장하고 식사 보장하고 뭘 보장하고 하면서 하려는 몽땅 국가 돈이잖아요. 그렇죠. 예? 국가 돈인데 뭐 다 우리 민들의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아까운 세금을 써가면서까지 석 달이 국가적 견제에서 볼 때 꼭 필요했을까? 이게 의문스럽다는 거죠. 저는 정말로 탈북자들한테 그게 어느 정도의 도움이 될까? 한 10%도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제 친구들도 보고 하면 하나원 때 배운 거 전혀 기억이 안 남습니다. 주로 뭐 어떤 거를 가르쳐줘요? 우선 교육할 때 북은 나쁘다는 거예요. 국정원부터 하나원까지 일체 교육은 북은 나빠, 철저하게 잘못됐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을 몽땅 바꿔야 되는 거고 하나원 사상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죠. 사상 교육이죠. 국정원에서는 조사할 때에 우린 북에서 군막 나왔잖아요. 중국에서 몇 년씩 살다 온 사람들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북에서 군막 왔잖아요. 그래서 모르는데 그냥 입에 붙은 게 조선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조선에서는 이름을 입에 붙었잖아요. 그게 평생을 살았으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래요. 그지. 내가 지금도? 남한이 뭔지 모르잖아요. 그냥 저 조선에 있을 때 이런 말 하거든요. 근데 올겨울에 저 조선에 있을 때 말하니까 어디 조선에 있냐고 그딴 소리 어디서 하냐고 막 윽박 지르는 거예요. 국정원에서요? 조사받을 때 국정원에서 조사받을 때 깜짝 주눅이 들죠. 그럼 난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말을 그때부터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김일성 수령님, 김일성 원수님께서 뭐 여기는 어디 그딴 소리 다시 하지 말고 다시 김일성 이름만 부르라고 강요를 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철저하게 나 북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구나. 철저히 북한 남한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구나. 이게 교육이 되는 거죠. 하나원 들어가면 국정원만큼의 그렇게 막 너무 강요된 그런 건 조금 벗어난다고 하지만 방에도 한 허실에 4명씩 살아요. 4명씩 사서 아침에 점검하고 저녁에 점검하고 뭐 교육 시스템 때문에 나가서 공부도 받고 뭐 외국어 공부도 하고 남쪽에는 외래어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래어 공부를 무조건 해요. 외국어가 아니라 외래어, 남쪽에 외래어 공부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뭐 교통이라던가 무슨 문화라던가 이런 걸 배우는데 철창 속에 갇힌 것 같이 이런 갇힌 상태에서 공부한다는 게 뭐의 머리에 들어오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고요. 거기서 한 일주일 동안인가를
사회에 나가서 실습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할래 하게 되면 옷을 만들겠다던가 뭐 무슨 여러 분야가 많지는 않고 한 서너 가지 분야가 있더라고요. 이거 분야로 해서 버스 타고 그 우리는 어느 대학인가의 피복 강좌 같은 데 가서 실습을 했는데 그래서 한 일주일 뭐 재번기 돌리는 방법 뭐 이런 거 배우는데 그거 뭐 일주일 배워서 압니까? 그런 거 하느라고 처음으로 그때 사회 나가서 뭐 바람을 쐬보고 왜 하나원에서는 전문 북에 대해서 잘못된 거, 북에 대해서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 바꿔야 되고 남쪽에 대해서 정착하려면 뭘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전 하나도 도움이 안 됐어요. 저희는 그런 건 안 배워서요. 잡하는 종북이라는 거. 그건 안 배워져. 하나원에서는 안 배워졌고 사실 저는 탈북자들이 남쪽에 와서 정착하는데 어떤 데 필요할까 생각하면 남쪽의 탈북자들이 모든 탈북자인데는 철저하게 담당 신변보호관이라는 이름 가지고 경찰들이 한 명씩 담당이 있어요. 그래서 5년 동안을 나오는 순간에 경찰들이 붙어요. 네. 경찰들이 하는데 하나원에서 나올 때 도우미가 데리고 경찰서로 제일 먼저 가요. 그 지역에 내가 배정받은 지역에 가서 경찰한테 인계해 주거든요. 하는데 경찰로 철저하게 신변보호관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와 뭐 이런 게 많이 깔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매 지역마다 하나 센터라는 게 있고 또 덤이라는 것도 혹시 있더라고요. 나는 진짜 탈북자들한테 덤이 되려면 하나원 절대 난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국정원에 조사만 하고 나와서 사회에서 살면서 덤이 같은 사람들 하나 센터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덤을 받으면서 현실에서 직접 내가 닥치면서 배워야 되지 감옥 안에서 못 배운다는 거예요. 내가 생활을 결부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원이 참 이거 국가의 덤만 많이 양비하고 세금 낭비. 예, 세금 양비고 전혀 덤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보면 하나원이 그 있는 그 이유가 정착 교육이잖아요. 네, 정착 교육 때문에. 네, 그렇죠. 근데 정착 교육이라는 게 그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은 다 같아요. 단지 이 새로운 이 땅에 왔으니까 우선 다녀야 되잖아요. 다녀야 되니까 그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그다음에 그 기차 타고 비행기 타고 하는 거 그걸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죠.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이런 금융 거래에 대한 걸 배워야 될 거고 그다음에 보험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험 가입, 사기로 보험 가입 당하는 탈북자들이 많거든요. 예? 저 우리 와이프 같은 것도 뭐 한 달에 뭐 7만 얼마짜리 안보험 들고 그다음 어쨌든 와서 들라고 자꾸 이렇게 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드는 거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보험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런 거 뭐 순간에 배우잖아요 그거.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외래어도 뭐 생활에서 닥치면 배우는 거고 그래요. 예.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원 안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하나원 나오지 않고 저리 1심에서 저리 무죄 받고 그 법정에서 저리 나왔으니까. 그랬으니까 저리 그 하나원 가지 않았죠. 강철 씨 같은 경우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탈북해서 온 게 아니라 간첩으로 왔기 때문에 하나원 같은 이런 보통 탈북자의 보통의 통로가 아닌 경로가 아닌 바로 국정원에서 구치소로 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렇게 그 탈북자 치고도 이렇게 뭐 간첩이라 해서 감옥 갔다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하나원 가더라고요. 국정원에서 데려가요. 교도소에서 나오게 되면 그 자리에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서 그다음 정착 지원 도와줘요. 다. 그 집도 주고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다음에 나와서 이렇게 통일부에다가 장 변호사님이 전화했죠. 정착 지원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정착 지원 대법원 판결 끝나면 정착 지원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 강철 씨 같은 경우는 정착 지원금이며 뭐 아무것도 받아본 적 없어요. 아무 보통의 탈북자하고는 다르게 아무런 정부가 주는 혜택을 못 받은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전 결국 우리 장 변호사님이 장 변호사님하고 박 변호사님하고 둘이서 정착 교육 시킨 거죠. 네, 장 변호사님 먼저 시켰거든요. 장 변호사님 따라다니면서 장 변호사님이 카드는 어떻게 내 카드 은행 계좌 다 만들어주고 한 것도 장 변호사님 그 사모님 만들어줬어요. 카드도 다 만들어줬거든요. 어떻게 써야 되고 그다음 은행 거래는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사모님 배워주고
장 변호사님이 날 데리고 다니면서 버스 타는 법, 뭐 지하철 타는 법, 뭐 이런 거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은 내 절로 알아듣는 거고, 뭐 그래 그 배운 거고. 그리고 뭐 어쨌든 그 장 변호사님 따라다니면서 그 내 버릇 나쁘게 붙은 게 있거든요. 그건 변호사님들 다 알아요. 그 나와서 장 변호사님이 그 저 뭐야 그 웬만하면 퍼뜨감 그 택시 타고 다녔거든요. 그 택시비 뭐 한 달에 막 내 나온 날 있잖아요. 그 달에 몇백만 원씩 막 나왔어요 택시비. 날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 잘못 가르쳐 준 거예요 나를. 그런데 지금도 있잖아요. 이게 해 좀 나고 비 좀 해 좀 나고 다뭐 걷기 싫고 막 이러면 저리 택시 훌탑 들이고 말거든요. 에이스하고 택시 훌탑. 택시부터 배웠구나.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나니까 또 그래요. 그리고 이 주민등록증 있잖아요. 그것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그 주민등록증 만들 때도 전 제절로 가서 만들었거든. 내 절로. 이 성북구 있잖아요. 그 삼선동 주민센터에 가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찾아보더니 기록이 난 하나도 없대요. 나에 대한 기록은. 이 대출 탈북자들은 이게 하나원에 이렇게 문의하면 다 되는데 왜 없는지 하나원도 없고 다 없대. 그럼 난 대한민국 국민 아니냐고. 이거 대한민국 헌법에도 다 밝혀져 있는데 왜 나 이렇게 안 내주냐고. 그다음에 그 뉴스타파에다 말해서 최승훈 PD님이 또 이렇게 또 그 보냈어요. PD들 또. 또 카메라 들고 또 주민센터 갔거든요. 판결문 들고. 인터넷에 보면 주민등록증 받는 날 이렇게 나오는 거 있어요. 인터넷에 보면. 촬영된 게 예, 촬영된 게 있죠. 그러니까 그 카메라 그러니까 그건 주민등록증 나온 날에 찍은 거고 그 신청할 때 있잖아요. 신청할 때 그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래요. PD들이 탁 따라가니까 카메라 들고 따라가니까 그다음에 거기서 잭소리 하는 거 해주더라고요. 이게 언론의 힘이라는 게 내가 그때 느꼈거든요.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 탈북자들이 그러니까 하나원 출신이잖아요. 국정원, 하나원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뭐 논리적으로는 그렇고 정착을 한다 이런 건데 하나원에서 하나원 출신들의 주민번호 뒷자리는 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민번호만 딱 보면은 예를 들면 앞에는 생년월일이고 그다음에 뒤에 첫 자리는 성별 1, 2. 그다음부터는 하나원은 두 번째 자리가 지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까지가 앞에 생년월일 하고 1번, 2번이 남녀 구분인 거고 그다음이 그 지역 번호인데 그래서 다 하나원은 00000000인가 아마 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이 다음에 7이에요. 김여희 씨 그러면 내가 잘못 알았나? 어쨌든 하나원 출신들은 다 뒷번호가 같은 걸로. 안성인가 거기가 하나원 위치가 7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원 위치가 7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주민번호를 보면 이 전 사람이 달라요. 탈북자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다. 주민번호를 보면. 근데 여기는 전 달라요. 주민번호만 봐서는 북에서 왔는지 모르는 거네. 강철 씨 같은 경우는. 저 같은 사람 건너잖아요. 근데 난 하나원에서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하나에서 적은 거 여기서는 뭐 이제 통장 계좌 이거 통장 만드는 거 가서 개인이 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난 국가 혜택을 받았어. 국가에서 해주더라고 통장을 하나원에서 매 개인당. 돈이 안 든 거잖아요. 하나원에서 돈 안 들어. 계속 통장할 때. 근데 우리 은행마다 가면 계좌 만들려고 그러니까 수거를 안 하게 해준단 말이야. 하나원에서 자기들이 만들어주는데 하나원에서 퇴소하기 한 이틀 전인가 매 개인당 이름으로 계좌를 해줘요. 그래서 농협 통장인데 하나원 안에 현금 인출기가 있어요. 아예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 가서 교육을 해요 선생님들이. 자, 너네 통장에 지금 300만 원씩 들어왔다. 근데 탈북자 한 명당 정착금이 600만 원씩 차려져요. 1인당 600만 원씩. 근데 600만 원을 단번에 주는 게 아니라 하나원 나오기 이틀 전인가 그때 계좌 했을 때 거기다가 300만 원 절반을 먼저 들어와요. 계좌가. 자, 들어왔다 알죠? 들어와서 어떻게 들어왔냐를 확인하는 걸 현금 인출기 가서 확인하잖아요. 통장 정리 하죠. 하면서 뭘 배워주냐면 너네 브로커한테 빨리 브로커 비용을 넘겨줘라. 지금 계좌 이체를 해줘라. 이거 안 해주고 밖에 나가게 되면 재판 걸리게 되고 변호사 사고하려면 빚지게 되고 불이익을 받는다. 그러니까 빨리 여기서 계좌 이체를 해주고 나가야 된다 하면서 계좌 이체하는 방법을 다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거기 줄 서서 우리가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브로커한테 계좌 이체를 다 해주죠. 들어오자마자 해주죠. 얼마 보내줘요? 사람마다 다 가게 하는데 한 250만부터 300 정도로 받았어요. 내 옆에 친구들은 250부터 300 사이로 다 주는데 거리에 따라서 다르는데
직접 북에서 데려오는 거 뭐 1,000만인가 1,500만인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중국 내에서 오는 거는 250 내지 300 정도 받더라고요. 뭐그 얘기는 그 600만 원 중에 절반인 300만 원을 통일부에서 넣어주는데 그거 그냥 거의 고스란히다. 근데 그렇죠. 근데 원래 브로커는 국정원과 몽땅 연결이 돼 있고 다 인맥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브로커한테 직접 돈 주게 되면 투칼비로 그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통장에 단 1분이라도 들어왔다 앉았다가 나가야 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아 이해가 돼요. 네. 그러니까 국정원이든 통일부든 국가기관이 브로커한테 한 명 주게 되면 불법이에요. 불법이지. 예, 근데 브로커들이 이 돈이 이런 뭐 이해관계가 없으면 안 데려오죠. 왜 들어오겠어 힘들게. 근데 국정원은 이걸 다 알면서 장려하는 거죠. 이 탈북자들 데려오게 되면 자 북이 이렇게 무너지기 직전이다. 탈북자가 많이 온다. 이거 하나고 두 번째는 그 탈북자가 많이 와야 전국적인 어디서 살던 사람들이 별의별 사람들 다 오잖아요. 하나하나가 첩보가 중복돼서 정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얻기 위해서 또 하는 거겠죠. 그래서 브로커들이 국정원과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 통장에 들어오자마자 우리는 돈 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떻게 알았냐면 브로커들이 내가 보낸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하나원에서 나가는지 모르잖아요. 오다가 뭐 좀 뭐 늦어질 수도 있고 뭐 국정원에서 좀 더 늦게 나올 수도 있고 모르잖아요. 근데 그 브로커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 하나원에서 며칠 날 나간다는 걸 다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통일부나 국정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통일부도 잘 모르죠. 전화번호까지 다르더라고요. 통일부가 이 사람 브로커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통일부가 국정원이 아는 거죠. 우리 네. 어머니 그러니까 지금 쉬운 말로 오늘 결론은 그거 아니야. 돈을 국정원이 그 브로커한테 직접 줄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국가 지원금으로 탈북자한테 들어왔다가 나가게 이 사람이 만드는 거죠. 개인이 보낸 걸로 해서 국가는 쉽게 말하면 죄 짓는 게 아닌 형태로 되는 사실상 국정원 산하 조직인 거네요. 그렇죠. 국정원 산하 조직인 거죠. 우리 어머니 오실 때 난 돈 줘서 우리 어머니 모셔왔거든요. 주고 그랬는데 그 우리 어머니 나왔는데 나온 다음에 우리 어머니 한테로 전화 잡고 온대요. 무슨 여자가. 그래서 전화 잡고 오는데 왜 무슨 전화냐고 그러니까 난 모르는 여자인데 내보고 브로커 비용 빨리 내란다. 우리 어머니 그러는 거죠. 무슨 소리 하고 있냐고. 그 전화번호 달라고. 그래 그다음 전화번호 내 그래서 전화했거든. 당신 뭐냐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데려온 자기 브로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어머니는 브로커 비용 안 줬어요? 내가 냈죠. 어머니 오시기 전에 내가 또 전화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 브로커 비용 내한테서 받은 내가 떼먹은 거예요. 그 돈을. 그러니까 지금 자꾸 전화 오는 거지. 받지 못했다는 거지. 당신 그때 소리 하지 말라고. 걔한테 전화해보라고. 그리고 다시 전화하게 되는데 가면 안 되겠다네. 다른 건 어머니 저 괴롭히지 말라고. 그래서 전화 끊었죠. 근데 그래 그때 내가 그랬어요. 당신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냐고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를. 누가 대주냐고. 아는 데가 있다는 거죠. 아는 데가 있긴 어디가 똑바로 말하라고. 누가 됐냐고. 근데 끝내 말 안 하고 전화 끊더라고요. 말 안 하지. 그러니까 그 전화 우리 어머니 전화번호 누가 알아요? 다 브로커예요. 그때 금방 전화 금방 좀 냈을 때인데 나와서 그 다음 날인가 가서 전화를 이렇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또 다른 사람이 났어. 그러니까 내 어머니 집 도착하기 전에 지금 다른 사람이 벌써 그 도움이라는 사람들이 왔더라고. 무슨 교회인지 이런 데서 와서 어머니를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 집 앞에도 그런 통신 좀 대리점들이 있거든요. 이 폰 개설하는 데. 네. 우리 어머니 집 저 미아리란 말이에요. 미아리. 근데 거기도 많단 말이에요. 대리점들이. 그런데 지금 저기 고려대 앞으로 갔어요. 그래, 내 전화했더니 어머니 집에 왔는데 어머니 없어. 그래, 어디 계시나요? 지금 휴대폰 하려고 왔다고. 어디냐고. 그러니까, 고려대 앞이라는 거예요. 내 여긴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한테 바꿔줄게. 바꿔주는데 그게 어디입니까? 고려대 앞이래요. 그래, 또 큰 소리 쳤죠. 내가 거기다 대고. 당신 뭐라는 짓이냐고, 도움이라는 게. 이 앞에서 내면 되는데 왜 거기 갔냐고. 도움이라는 사람이 글로 들어갔어요. 예, 데리고 간 거예요, 그거지. 글로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 대리점하고 또 무슨 이게 있겠죠, 커넥션이. 그러니까 자기 수수료 받는 건가? 예, 그러겠죠. 그러니까 거기 데려갔지. 나는 브로커가 국정원하고 밀접하게 연결됐다는 걸 언제 알았냐면 제가 남쪽에 와서 사회 나와서 1년 돼도 여권이 안 나오잖아요. 탈북자들은 6개월만 되면 여권 나오잖아요.
여권 신청했는데 안 나와. 근데 1년이 다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왜 안 나오는지 시청 가서 물어봐도 모른다고 그러고 국정원에 물어보라고 하는데 내가 국정원에다 직접 어떻게 물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모르니까. 그래서 그 브로커 전문 그 탈북자 제일 많이 윤머 씨라는 브로커가 있어요. 그 서울에 와가지고 그 브로커를 소개받아가지고 만나서 아, 나 지금 1년 됐는데 여권이 안 나온다. 그래서 왜 여권이 안 나오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하고 지금 마주 앉았는데 커피 한 잔 먹으면서 핸드폰 툭 펼치더니 뭐 누구 국정원 누구 멍땅 국정원이야. 쫙 핸드폰 돌리는데 멍땅 국정원이야. 누구 브로커의 브로커 핸드폰이 핸드폰에 그러더니 연락처가. 하나 뚝 찌르더니 전화해요. 지금 내 앞에서 하는 거예요. 전화하더니 아, 예, 뭐 지금 뭐 몇 년도에 한 김년이라고 지금 1년 됐는데 여권이 안 난다고 하는데 이거 왜 안 나오는 거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화 끊었어. 그다음에 커피 한 잔 먹었는데 한 5분도 채 안 걸렸을 거예요. 다시 전화 오더라고 국정원에서. 아, 이 여자는 처음부터 돌려보내달라고 했기 때문에 여권을 해주면 나중에라도 북으로 도망갈까 봐 신원 투기자로 분류가 돼서 여권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때 대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진짜 브로커 정말 세구나. 국정원에 순간에 이렇게 정보 받는구나 하고 놀랐어요, 저는. 그리고 또 이 하나원 문제도 그렇죠. 이게 우리 와이프 말하는 게 하나원에서도 뭐 이렇게 거기서 내준 놈만 입어요. 그치. 근데 그 어느 날 이렇게 무슨 자기 치마 짧은 치마 입고 나왔대요. 아, 하나원에서 단복을 입어요? 그치. 단체복. 단체복을 입어요. 그게 그 짧은 치마 그 와이프가 입고 탁 나왔는데 그러니까 스트레스 너무 받은 거예요 와이프가. 그 너무 오래 같이 있다나니까. 하나원도 그때 감옥에 나갔잖아요 그게. 교육 다니라 이렇게 이름 붙여서 그렇지. 어쨌든 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너무 그러다니까 우리 와이프는 막 벽도 발로 막 차고 막 이랬대 스트레스 받아서 막 우리 와이프는 그랬다는 거지 거기서. 그리고 짜증 막 내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날따라 또 그다음 어떻게 또 짧은 치마 입고 싶었대. 그래서 그 사품은 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품에서 짧은 치마 입고 나왔다는 거지 그기로 모이는데 그냥 나가니까 그 하나원 직원들이 막 욕하더라니 자기를 짧은 치마를 입었다고. 아 그래 그래서 대판 싸웠대요. 싸우고 그다음에 내 여기서 그 공부 안 한다고 그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 그 하나원 그 강의할 때마다 자기는 계속 도망쳤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내 그 어머니 면회 또 한 번 갔댔거든요. 그게. 아, 하나원에? 네, 어머니 하나원 오신 다음에 어머니 면회 갔는데 가니까 이렇게 몸수색 하더라고요. 우리 강철 씨를. 예, 면회 온 면회자를. 아, 외부인. 예, 이렇게 그 있잖아요. 이렇게. 무조건 나 하나원에서 병원에만 나갔다 와도 무조건 몸검사 싹 다 해. 근데 그 왜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 이게 왜 해요? 근데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흉기 같은 거랑 감차가지고 들어와서 그 한원 안에 있는 그 가족들한테 줄까봐 그런다는 거죠. 이건 또 가족만 면회 딱 되더라고요. 아, 그런데 이게 완전 여쭈근이 없잖아요. 그럼 내 가족이 그 하나원에서 무슨 사고 치라고 내 그럼 거기 가겠냐고 면회를.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뭐 연락할까봐 그래. 이 면회실 있잖아요. 면회실에 이게 CCTV 다 있다고. 아, 머리 위에. 하나원도 완전히 교도소네. 교도소라는데 거기. 네, 여기도. 감옥 가서 면회하는 거랑 네, 똑같네. 그래요. 그때 갈 때 장 변호사님이 어머님 내 12년 만에 어머님 만난단 말이에요. 장 변호사님 돈 30만 원 줬어요 나를. 30만 원 주면서 그 하나원 안에서도 뭐 사 먹을 수 있다는데, 아니 장 변호사님은 아직 그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 어쨌든 가서 돈 주면서 어머니 드시고 싶은 거 사 드시라고. 응? 그러면서 돈 30만 원 주더라고. 거기 가서 내 30만 원 주겠다 했죠. 그 지갑을 다 꺼내놓고 들어가게 하더라고. 휴대폰, 지갑 다 꺼내놓고 빈몸에. 휴대폰, 아니 지갑까지 다 예, 빼서. 예, 다 꺼내놓고 여기는 함통들이 있어요, 쫙. 거기다 이렇게 다 휴대폰, 지갑 다 꺼내놓고 몸수색 받고 들어가게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어쨌든 어머니 만나야 되니까 들어간 거예요, 내가. 그래서 나올 때 내 그 어머니 돈 좀 드리고 싶은데 그래 그 어머니 보고 그랬죠, 내가. 어머니 그 돈 좀 주게 잠시 있으라고. 그다음 그 지갑 꺼내서 그다음 돈 꺼냈는데 걔들이 5만 원밖에 못 준대요. 아, 한도 제한인데. 네, 한도 제한이 있다는 거죠. 이거 왜 5만 원밖에 못 줘요? 아, 이 안에 들어가서 돈 막 쓰고 막 이런다고. 아니, 내준 돈인데, 우리 엄마 쓰는데 무슨 상관 있냐고. 아, 그래도 규정이 그렇다고. 그 5만 원밖에 못 줬잖아요, 그때도. 근데 그때 들어가 보니까 있잖아요. 이 꼭대기에 CCTV 다 달아. 근데 이게 무슨, 교도소야, 이게. 교도소 면회하는 거잖아요, 이게 완전히 그게. 근데 교도소 면회는 이 면회 가는
다른 사람들 수색은 안 하는데. 아, 글쎄. 거기는 수색은 안 하는데 예. 오히려. 또 하나도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니 어찌되잖아요. 내려왔는데 우리 어머니 11년 만에 만나니까 나를 뭐 알아 못 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내 지금 서 있는데 지금 그 정말 그 하나원 그 직원이 내 앞에 서 있었거든요. 그 앞에 그 정말 그렇게 하는 건멸하는 그 개들이. 근데 그거 보고 그러는 거지 어머니가. 선생님 우리 아들이 홍강철인데 어디 있습니까?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순간에 걔 무슨 선생이야? 걔 보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어머니가. 선생님 부려야 돼. 아, 저 국정원에서도 부르더라고. 국정원에서도. 무조건 선생님. 그렇게 교육을 하는 네. 사람 네. 그렇지. 직원들 걔네- 볼 때는 선생님이라고 네, 그러거든요. 해라. 왜 그렇게 하냐면 걔들이 한 말하는 국정원에서 그건 들었거든요. 국정원 애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황장엽이 왔을 때도 황장엽이도 우리들한테 선생님이라 불렀고 만날 때마다 90도 허리 굽혀서 인사를 했다. 니네도 황장엽이도 하는데 니네 안 해나? 이거예요. 만나면 인사 안 하면 말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예, 아니 뭐 그런 얘기는 뭐 약간 자존심 문제인데 나는 아까 좀 그것에 놀랬다 그래야 되나? 아까 하나원 교육의 핵심이 상징적인 게 그거 같아요. 오늘 뭐 하나원에서 어떤 교육을 받느냐 좀 이런저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건데 오히려 그게 인상적이네요. 그 300만 원 입금시켜주고 탈북 그 브로커들한테 송금하는 거를 교육을 한다, 가르친다. 하나원에서 제일 중요한 걸 가르치네, 걔들 입장에서. 결국 그 자리에서 송금해서. 맞아. 그 무조건 하라 그래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결국 국가 세금이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네. 탈북 브로커를 국가가 조장한다기보다 거꾸로 조장하는 거죠. 브로커들을 조장하는 거고, 자기네 쉽게 말하면 휘하 조직처럼 쓰는 거지. 그 탈북자, 그 브로커들하고 국정원하고 밀접히 연관돼 있고, 아까 얘기 들어보는 거 보면. 이게 나오게 되면 그 정착지원금 줬다는데 300만 원 주잖아요. 그때 400만 원씩 줬어요. 우리 300 먼저 주고 나머지 300 주지. 그랬어요? 600만. 그러니까 나오는 날에 또 300만 원 또 줘. 아니 그러면 이틀 전에 먼저 300만 통장에 들어오고 나올 때는 난 250만 원을 줬거든 브로커 비용을. 그래서 50만 원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나왔는데 나와서 3개월을 그 돈 가지고 써야 되는 거야. 마지막에 300만 남았잖아요. 그 300만 원을 단번에 주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서 석 달 있으면 100만 원, 또 석 달 있다 100만 원. 그래서 9개월이 돼야 300만 원을 내가 손에 잡을 수가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브로커 비용 주고 나면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네. 300만 원 준 사람은 아무것도 안 남을 거잖아요. 50만 원, 250 준 사람은 50만 남을 거고. 예? 그럼 그거 가지고 사회를 나누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디서 돈 벌어요? 나오자마자. 라면 싸 먹을 돈도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로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돈 없는데 뭐. 당장 뭐 어디 갈 직장 데가 나갈 때도 멀어지. 이건 진짜 이 큰 문제예요. 이런 문제들은. 이런 문제는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거든요. 이게. 근데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안 내고도 나오거든요. 아까 브로커 비용 정말 그 돈 다 주면 자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주고 내 나가서 줄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다음 소송 붙잖아요. 힘들어. 근데 이제는 지금은 이렇게 소송 붙게 되면 법원에서 인정해줘요. 주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법원에서 인정해줘요. 그런 건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게 사실은 중국에서 어쩔 수 없을 때 그 사용중이라는 걸 쓰거든요. 나도 썼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차용증을 썼으니까 이 돈은 안 주면 내가 소송 걸리면 내가 지네 이렇게. 예, 아이고, 참. 그러다 보니까 지금 탈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돈이 없으니까, 그래도 뭐 정착 교육을 받고 뭐 했지만, 현실적으로 이건 자본주의 사회인데, 돈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사회인데, 하나원을 나오는 그 순간에는 개털이기 때문에 쉬운 말로. 그렇죠. 여기서 직업 선택하는 것도 그렇고, 태반이 지금 여성들이 어쨌든 탈북해 오고 있는데,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그러다 보니까 유흥업소, 마땅히 취업도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일단 안타깝네. 그렇죠. 일단 한번 그런 데 발 들여놓게 되면 내일까지 몸 망쳤는데 그냥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사회적 문제 또 그렇거니와 그리고 또 그런 것도 있거든요. 임대주택에 살잖아요. 어쨌든 그 사회적 풍조긴 하지만 예?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들 깔보는 예? 이건 정말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건 국정원에서 계획해요. 너네 빨리 나가자마자 임대 아파트 벗어나야 된다. 거기에 있는 거 진짜 지지를 못하고 진짜 밑에 그런 사람이다. 이런 계획을 해. 그래요. 그건 그렇죠. 정도를 하고 그러면은 어쨌든 참
인상적이네요. 브로커한테 돈 주라고 국가가 교육한다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걸로 오늘을 그 하나원에서 교육의 핵심이 그건 것 같아요. 저는 브로커한테 돈 주라고 교육하는 거, 예, 이 정도로 좀 마치고 또 뭐 계속 앞으로도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면 또 그거 관련돼서 또 얘기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